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 설비 과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동희야, 응.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 배전반이랑 음. 변압기. 그치. 그때 이제 배전반에 공사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웠고, 어디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각 벽 같은 거와 함께 이격거리 같은 거 우리가 외우라 그랬었잖아. 그와 동시에 이제 변압기를 배웠는데, 변압기 종류별 특징 같은 거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이런 거 구하는 공식. 사실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기능사에서는 좀 이런 개념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다면은 오늘은 조상 설비라고 하는 것과 분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자, 먼저 조상 설비. 조상이라는 거 참 우리들 많이 듣는 단어지. 전기에서 말하는 조상이라는 것은 상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 자, 상을 조절한다. 원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으면 좋지. 그걸 우리가 이제 동상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전에도 공부를 했다시피 코일 때문에 전압보다 전류가 늦어지는 지상 전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압보다 전류가 빨라지는 진상 전류가 생긴다. 전기 이론에서 죽어라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날 거야. 그런데 이러한 그 위상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저상 설비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전력용 콘덴서라는 걸 써. 이 전력용 콘덴서라는 것은 약자로 SC라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콘덴서라는 거. 그 전에 오빠랑 공부를 할 때 다른 용어,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뭐가 있냐? 바로 커패시터 있잖아. 이게 콘덴서라 그랬던 거 기억나? 기억나. 자, 그러면 커패시터는 결국에는 시성분인 거고, 시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 진상이 그러면 전압과 비교해서 전류가 빠른 거야, 늦는 거야? 전류가 빠른 거. 그치? 그런 것을 활용한다야. 그러면은 이제 좀 알아보자. 이 전력용 콘덴서, 즉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 시성분, 즉 진상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그 전동기 같은 거 있잖아. 전동기 안에는 내부에 코일이 막 건선되어 있잖아. 그치? 감겨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지상 전류가 생긴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바로 이 전력용 콘덴서, 즉 시성분을 끼얹어 주면은 지상 전류가 흐르는 것이 좀 땡겨지지 않을까? 맞아.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전력용 콘덴서야. 그렇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많이 흐르는, 즉 지상 역률이 낮은 상황에서 콘덴서를 통해서 그만큼 역률을 100에 가깝게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역할이다. 자, 정의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90도 앞선 전류, 이게 진상이지. 90도 뒤진 전류, 이게 지상이지. 이걸 조정하여 전력 계통에 발생하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설비. 이제 핵심이 이거야.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설비로, 대표적인 설비로는 부하 역률 개선을 위한 전력용, 달리 말하면 진상용 콘덴서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코일로 인해서 그 뒤진, 즉 지상 전류가 흐르는 것을 커패시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당겨줌으로써 맞춰준다. 그렇게 해서 역률을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역률 개선의 필요성. 자, 이게 어떤 얘기냐? 부하 역률이 감소하면 90도 늦은 위상차를 가진 지상 무효 전류가 증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 무효 전력이 커짐으로 인해서의 어떤 문제점인 거지. 첫 번째로 전력 손실이 커지고 전압 강화가 커지고 그리고 전기 설비 용량, 변압기 용량이 증가하게 돼. 이 변압기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9kW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역률이 0.9다 이럴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9kW를 쓰는데 역률이 1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용량 자체 있잖아. 용량 자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산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 바로 용량은 10kVA 되는 반면에 역률이 1일 때는 9kVA.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져. 이건 이제 굉장히 작은 걸 갖고 했는데,
만약에 영률이 0.5 같이 굉장히 낮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럴 경우는 거의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이 변압기 용량이 18kVA까지 커져야 돼. 피상전력이 그렇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변압기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변압기를 써야 되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지. 그리고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돼. 이게 왜? 한전에서는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 수용가에서는 역류를 계속 체킹을 해. 15분마다. 그래서 평균값을 딱 봐가지고 역류를 너무 관리를 못한다 싶으면은 전기요금에 부과를 시켜. 그래서 역류 관리를 안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리고 변압기 동선이 증가한다. 당연하지. 그만큼 더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동선이라는 건 부하선이잖아. 부하가 걸릴수록 더 많이 이렇게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방금 말했던 이 전력용 콘덴서를 통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것, 이 원리라는 것은 방금 전에 오빠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말을 길게 썼지만은 원래 이 전동기에 있는 코일 같은 걸로 인해서 지상 전류가 흐르는 것을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땡겨가지고 역류를 맞춰준다. 그 얘기를 우리 이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돼. 그렇다면은 바로 이 전력용 콘덴서를 그냥 사다가 여기다 달면은 역률이 개선이 되겠구나 하고 딱 달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과는 볼지언정 이 효과가 효율적이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 오빠랑 동이랑 같이 식당에 갔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동이는 그냥 한 3숟갈 정도만 있어도 배가 넉넉해. 근데 오빠는 3숟갈 먹으라면 오빠 화낼걸 아마? 야, 이거 갖고 무슨 누구 코에 붙여, 나 더 먹어야 돼 해서 그래도 밥 한 공기 줘.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치? 자, 그리고 그 반대로 동이한테 그 밥 한 공기를 다 줘. 그러면 분명히 동이는 3숟갈 정도 먹고 나서 남길 거 아니야. 그럼 낭비가 되는 거지. 그냥 3숟갈만 주문해도 되는데 괜히 한 공기를 썼으니까. 그래서 전기에서는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용량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즉 콘덴서라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사다가 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에 그 유효 전력이 몇 킬로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현재 역률이 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역률의 목표에 맞게 이 식에다가 딱 대입을 하면은 콘덴서 즉 커패시터의 용량이 계산돼서 나와. 자, 그래서 오빠가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전기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되게 많이 해. 오빠도 이거 많이 문제 풀어봤는데 기능사에서는 이 계산을 직접 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래도 이 공식은 좀 외워두는 게 좋아. 먼저 여기에서 콘덴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Q야, Q. 이 Q가 콘덴서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용량의 단위는 바로 킬로볼트 암페아, 볼트 암페아, 피상전력. 변압기랑 똑같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킬로볼트 암페아가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다면 부하 유효 전력이 킬로와트일 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야. 즉 여기에도 K가 붙었잖아. 킬로. K와 K는 통일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부하 유효 전력이 그냥 와트였다 할 때는 이 Q의 값도 그냥 볼트 암페아. 즉 킬로가 없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P야, P. 이게 바로 뭐냐? 부하 유효 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에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냐 건데 이거는 피상 전력이 아니라 유효 전력. 즉 와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 자, 이거 정말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틀리니까 오빠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빨간색을 쓰거든. 즉 여기에 말하는 P는 와트 혹은 킬로와트 이런 유효 전력으로 쓰고 나오는 결과는 볼트 암페아 또는 킬로볼트 암페아의 피상 전력 개념으로 쓴다. 그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 세타 1에서 탄젠트 세타 2를 빼면 되는데 이 세타 1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률을 개선하려고 할 거 아니야. 개선하기 전에 역률값이야. 예를 들면은 뭐 0.7, 0.8 이런 식으로 1이 아닌 좀 낮은 상태. 그때 값을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뭐 역률 100%다 그러면은 역률 1 아니면 95%다 하면 0.95 이런 식으로의 값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어려울 것도 없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그래가지고 오빠가 예전에 전기 공부를 할 때 탄젠트 값이 딱딱 이렇게 안 주어져 있었어. 주어지면 그냥 일단 대입만 하면은 공학용 계산기 딱딱 두드리면 나오잖아. 좀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계선적 역률값이 0.85이고 계선 후의 역률값이 0.95라고 할 때 계산을 해보시오라고 나와. 그러면은 이 탄젠트에 대입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옆에 식을 보면은 또 여기에 이렇게 코사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이 역률이라 그랬었잖아. 바로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값은 또 어떻게 구하냐? 기억나? 사인값? 그치? 이것도 역시 삼각함수적인 테크닉이 필요를 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루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역산을 해갖고 사인 값을 구하면 돼. 좀 복잡하지만 공학용 계산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금방금방 나와.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코사인 세타가 뭐 0.8이다. 그러면 0.8의 제곱 0.64고 사인 제곱이 뭐 0.36이 되면 0.36에서 0.64를 더하면 1이 되니까 0.36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0.6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흔한 이런 예였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돼. 어쨌든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고쳐서 쓴다 그러면은 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풀면 되겠다. 어쨌든 이런 건데 기능사급에서는 그냥 이 공식에 대해서 외워만 두고 실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훗날 더 좋은 자격증을 노린다면은 꼭 알아두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콘덴서를 설치를 했어. 그럼 효과가 뭐가 있냐? 뭐 당연한 거지만은 지상 역률이 떨어져 있는 것에 역률이 개선이 되겠지. 그럼 아까 역률이 낮았을 때 문제점, 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전력 손실도 많고 전압 강화도 많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개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전에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여기 있네. 이거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냐? 부하 역률 개선형 진단 콘덴서 설치에 대한 수용가의 역률은 한전 전기 공급 규정에 의하면은 수용가 기기 역률을 90% 초과하는 경우 95%까지는 매 1%의 기본 요금을 감해주고 있고 90%에 미달할 때는 매 1%에 대해 추가 증세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한전에서 말하는 역률 요금에 대한 건데 여기서 잘 봐봐. 90%에 미달할 때, 즉 역률이 낮을 때는 1%마다 조금씩 전기요금을 올린다 이 얘기야. 반면에 90%를 초과,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95%까지 이제 95% 더 넘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게 없지만은 90에서 95%가 만든다 그러면은 1%마다 기본 요금을 조금씩 감해줘.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줬는데 그 2012년 이후로부터는 이 전기요금 갖고 역률을 계산할 때 지상이냐 진상이냐까지 따지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의는 역률계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역률계는 그 뭐 디지털로도 이렇게 수치가 표기가 돼 있는 건데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바늘이 딱 이제 중심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가리키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이제 뭐 제조사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여기에다가는 LAG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LEAD 많이 표기를 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0% 해당하는 게 있고 90, 80, 70 뭐 여기도 역시 90, 80, 70 이건 뭐 제조사마다 달라. 그래가지고 역률이 예를 들어서 지상 95%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러다가 뭐 이제 전동기 같은 걸 많이 돌려서 그 코일에 있는 리액터 성분 즉 L 성분에 의해서 역률이 계속 떨어지면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다 커패시터를 단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개선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100%에 가까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커패시터는 어떤 뭐 기계로 있는 게 아니라 분전반이나 부하 쪽에다 달고 그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장의 일이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모터를 끌 거 아니야. 모터를 끈 상태에서 커패시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커패시터, 즉 콘덴서는 진상 전류를 만든다 그랬잖아. 진상 전류를 또 많이 만들게 되면 진상 역률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렇게 진상 역률 쪽으로 또 떨어지게 돼. 이렇게 되면 또 한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또 페널티식으로 요금을 더 불려. 언제? 바로 사람들이 모두 공장 일이 끝난
밤부터 심야 시간을 거쳐 새벽 시간까지는 진상 역류를 보고 한참 일할 시간에는 지상 역류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떡하냐? 컷패시터 달아놓은 게 바로 우리가 역류를 잡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이것 때문에 역률이 떨어지면은 또 이걸로 인해서 요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컷패시터 자체를 끄면 돼. 그게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단기에 같이 물려 있다 그러면 그쪽을 이렇게 차단기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분리를 시켜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신경을 써주면은 역률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콘덴서, 즉 컷패시터를 설치할 때 효과. 전력 손실이 감소, 전압 강화가 작아지고 전기 설비 용량, 즉 변압기 용량의 여유도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했잖아. 변압기 자체 용량이 더 커진다고, 역률이 떨어질수록. 근데 그만큼 같은 변압기더라도 역률을 제어를 하면은 그만큼 여유 공간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말해서 너저분한 집에 한번 청소를 싹 해서 버릴 건 버리면은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 그렇게 보면 되고, 전력 용료, 즉 전기요금이 감소하게 되고 변압기 동선이 공감한다. 전부 다 앞에 말했던 그 단점이 상쇄된다 볼 수 있고, 콘덴서를 설치하는 박성별의 특성으로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 수전단 모선에서 일광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콘덴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 왜냐하면 전동기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어떤 큰 공장이 있다. 여기에도 이제 열심히 모터가 있겠고, 당연히 한전에서도 전기를 공급해 주겠지. 보통 이렇게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고압으로 이렇게 싹 보내주고, 지하실에 공장 지하나 어디에 이제 변압기 같은 걸 두겠지. 변압기를 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압을 받아다가 공장에 돌릴 수 있는데, 또 어떤 뭐 변압기는 뭐 440V짜리도 있고 뭐 또 더 높은 전압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조그만 변압기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래서 이렇게 공장을 돌린다면은, 이제 이 전력용 콘덴서, 즉 커패시터를 다는 곳이 수전단 모선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를 이렇게 수전 받는 쪽에 모선이라는 것은 부스, 즉 핵심이 되는 선, 어미모를 쓴단 말이야. 가장 그 중요한 선인데, 거기에다 그냥 공동적으로 설치할 경우, 대표적인 게 이렇게 들어오는 선이 있다면은 이쪽에다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무효 전력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뭔가 이렇게 부하 같은 데 일일이 다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유지 관리도 용이하지. 왜냐? 저게 바로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경제적이라는 것도 역시나 뭐 딴 데 여기저기 단 게 아니니까. 근데 단점은 역률 개선 효과가 콘덴서 설치를 기준으로 전원 측이므로 선로 및 부하 기기의 역률 개선이 낮다. 왜냐? 공장 안에 들어있는 뭐 모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 같은 것은 많이 떨어져. 그 다음에 고압축과 부하의 일괄 또는 개별 설치를 한다. 그런 것은 앞서 말했던 거와 좀 다르게 장단점이 서로 바뀌지. 장점으로서는 역률 개선 효과가 크지만은, 이제 단점으로서는 각 이 설비마다 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좀 설치비 같은 게 증가가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하, 말단 모든 이제 설비 끝에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더 분산 설치를 할 경우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설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다 그러면은 역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크지. 부하마다 각각 급마다 달았으니까. 대신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든다. 개수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여기 있는 사진은 오빠가 실제 현장에서 찍은 거야. 그래서 이게 분전반 옆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이게 여기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고압측과 부하에 일괄 설치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여기 이제 저압 수전을 받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말이 동의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압 진상 콘덴서라고 써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용량 같은 거 200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써 있고, 전압 같은 경우가 380V 조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래. 이걸 왜 여기다 다느냐?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모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률이 낮아. 지상 역률이 낮으니까 그 모터를 한참 돌릴 동안은 이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률을 잡기 위해 이렇게 달아놨다 보면 돼. 비단 여기 이런 공장뿐만이 아니라 그 농사용 계량기 설치할 때도 많이 이렇게 달아. 왜냐하면 농사용에 쓰이는 전기들도 그 모터를 많이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역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자,
이번에는 분전반 공사. 이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이 실무에서 이렇게 분전반 다루는 거는 오빠가 훗날 한번 직접 이렇게 보여줄 거고, 오늘은 그냥 좀 이론적인 걸 얘기해 줄게. 분전반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면 꼭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이렇게 분전반이 제대로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디 무슨 뭐 나무판 같은데 그냥 차단기 같은 거 대충 앉혀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분전반이라는 거는 어떤 그 세대로 들어오는 전기를 나눌 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분전반은 전기를 나누어 준다. 앞서 공부했던 배전반은 전기를 배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 집에도 우리 뒤에 바로 있는 것이 분전반이야.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차단기들이 있지. 근데 보통 이제 분전반에는 차단기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뭐 릴레이 같은 게 다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전력 양계를 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차단기만 달려 있는 상태에. 자, 그래서 분전반의 정의. 간선에서 각각의 전기 계기로 배선하는 것을 전선을 분기하는 곳에, 즉 나눠지는 곳에 배선용 차단기 등과 같은 분기 과전류 보호 장치나 분기 계폐기, 내열성, 난연성, 철제, 캐비넷 안에 집합시킨 거. 이것도 이 이론적인 정의다 보니까 실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물론 이 배선 차단기 자체가 분기 과전류 보호 장치로 볼 수는 있지만 현재는 꼭 그렇게 안 봐. 이 보호 장치나 분기 계폐기를 할 때 요즘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는 거. 근데 이 규정이 아마 예전에 나왔으니까 예전 기준인 것 같아. 그리고 내열성, 난연성, 철제 캐비닛 안. 철제 캐비닛 안에다 두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은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PVC 강화 플라스틱을 통해서 많이 써. 우리 집에도 그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 자체도 내열성과 난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분전반이라는 게 꼭 철제함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분전반의 시설 원칙 및 구비 조건. 이것도 우리가 객관식을 내기 좋으니까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보자. 먼저 분전반의 이면에는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분전반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 옆에다가 따로 차단기를 빼거나 뭐 전선 같은 걸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원칙에도 어긋나. 뭐 그걸 갖고도 전기만 쓰면 되니까 그쪽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주면 그 사람 기술자가 아니야.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난연선 합성수지. 오빠 말했잖아.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게 이런 거야. 제작된 것은 두께가 1.5mm 이상. 강판재, 이 철로 된 거 이런 거는 두께가 1.2mm 이상. 이런 수치 같은 거는 시험에 내기 너무 좋으니까 잘 받고. 그리고 내 아크 형태라는 게 뭐냐, 아크 자체가 불꽃 같은 거야. 이 불꽃 같은 것이 바로 달라붙어서 불에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보호가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라, 혹은 불에 안 타게 그렇게 잘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거터의 폭은 전선의 굵기에 알맞도록 충분히 할 거. 이 거터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분전반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 분전반 기준으로 이쪽에 메인 차단기가 딱 있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스바, 즉 버스바가 있고, 이쪽에 이제 막 단상 차단기들이 달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고 막 이제 선들이 각 회로로 쭉쭉쭉쭉 가. 뭔가 정신 없겠지. 그렇다면은 이 거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공간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 이쪽 공간, 이쪽 공간, 이쪽 공간. 즉 차단기 같은 것과 그 어떤 철제함에 대해서는 그 사이의 공간을 말해. 그래가지고 일반 저압 같은 경우에는 35제곱밀리미터, 즉 35 스퀘어 이렇게 이하의 전선을 많이 쓴다. 이럴 때는 이 공간이 75mm, 즉 7.5cm 이상 떨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벌려주라 이거야. 너무 빡빡하게 놓지 말라 이거야. 실제로 우리가 분전반 제작돼서 온 거 보면은 이 겉터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공사를 하면서 이제 전선들을 넣다 보면 이게 너무 좁으면은 막 꺾이기도 쉽지 않고, 또 심하게 꺾이면 그쪽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때서 너무 널찍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애초에 규정을 잡은 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표야. 이게 바로 거터 스페이스, 즉 거터 공간과 전선의 굵기에 따른 거로서 이제 35제곱밀리미터, 즉 35 스퀘어의 경우는 75mm 이상, 뭐 그리고 더 굵은 전선 쓸 때는 이 규정에 맞게 공간을 두어라 이런 거고. 그리고 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려고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의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놓으라. 근데 실제로는 오빠가 보니까 그 전압을 표시하기보단 그 명판에다 용도를 많이 붙이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뭐 커피 머신, 이거는 뭐 제빙기, 이거는 뭐 조명, 뭐 그라인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는 하되 전압을 붙이는 거는 잘 안 해. 근데 이제 삼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삼상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표기를 해서 이거는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식별하기가 좋지만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 기술자들도 식별하기 좋기 때문에 명판은 이렇게 생활화하는 게 좋다 이거야. 자, 마지막으로 분전반의 종류. 먼저 나이프식 분전반. 이건 오빠가 이미지를 못 구했어. 근데 대략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오빠가 그 철도박물관에서 찍은 1965년에 만든 비둘기 열차에 있던 분전반 같아. 이게 뭐냐면은 따로 뚜껑도 없고 그냥 무슨 목판 같은 거가 딱 있다 그러면은 그 이를테면 이렇게 목판이 딱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차단기는 아니고 나이프들이 막 있어. 이렇게 딱딱 있고 딱딱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딱딱 물려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좀 큼직한 나이프 하나가 딱 있어갖고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여기에 전류 같은 게 직접 흘러도 이게 이제 충전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감전이 되게 딱 좋더라고. 근데 어떤 용기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나이프로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나이프식 분전반 같아. 그래서 두께 25mm 이상의 대리석 판이나 베이크라이트 판에 퓨즈가 부착된 퓨즈가 부착됐다가 이제 과부하 같은 걸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지. 나이프 스위치와 모선을 시설하여 철제 캐비닛 장치 안에 구조한 거다. 그래서 전격 전류는 15, 30, 60A. 그리고 오빠도 이거 딱 봤을 때도 되게 위험해 보인 게 감전이 되게 쉽거든. 여기서도 그래서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조작용 손잡이만 노출된다. 그러니까 나이프니까 이 칼 손잡이 이쪽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나 봐. 그래서 이거는 현재 거의 못 본 것 같아. 오빠도 현장을 5년 넘게 봤지만은 요즘 이렇게 시설돼 있으면 글쎄 오빠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없애버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텀블러식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스위치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그 방 같은 데 쓰이는 이런 스위치 같은 걸 말해.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푸시 버튼 막 그런 것도 스위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사용해서 개팩이나 후크 퓨즈 또는 통용 퓨즈 등을 조합해 철제 캐비닛 안에 시설한다 이런 걸로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오빠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유행 같아. 분전반이긴 분전반인데 굉장히 다양한 그 릴레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 뚜껑을 닫게 되면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측기가 있고 램프들이 있고 이게 노브 스위치라 그래. 이렇게 다이아식으로 돌려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텀블러식 분전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에도 당연히 차단기 같은 게 달려 있어. 조그맣게 그렇게 달려 있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온실 같은 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모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MCC 제어반이라 그러거든. 그런 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식 분전반. 브레이크라는 것은 차단기를 말해. 그냥 차단기가 달려 있는 분전반으로서 정의로 봐도 텀블러 스위치를 사용한 개폐기와 휴즈가 없는 배선 차단기를 조합해 철제 캐비넷 안에 시설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전반 하는 게 바로 이 브레이크식인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철제함 안에 여기 이제 배선 차단기가 있고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6개 달려 있고 버스바가 이렇게 딱 있고 이런 걸로서 가장 흔하고 요즘 분전반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야. 얼마나 간단해. 뭐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격 전류도 15A에서 800A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범용성이 넓지. 그래서 개폐기와 자동 차단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분전반 자체도 크기가 작아지면서 조작이 간편하고 안전하다. 가정에서도 쓰이는 것이 브레이크식 분전반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철제암으로 되어 있지 않고 PVC 강화 플라스틱 형태, 뭐 난연 플라스틱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 오늘 공부한 것은 앞서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통해서 지상용률이 떨어진 것을 제어해 주는 것과 그리고 분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 전기 실무자들한테는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이론적인 내용이기는 해. 물론 이론과 실무가 다른 부분은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을 이해하고 나면 실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